안녕하세요. 자, 22번째 시간, 오늘은 종부세 마무리하는데요. 과세표준 세율, 부가징수 절차, 납세자 편의제도 이렇게 해서 종부세 마무리하는데, 과세표준이 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84쪽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하고 토지예요. 근데 주택은 개인이 소유했느냐, 법인 소유냐, 또 개인도 주택을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1세대 1주택이냐, 다주택자냐, 이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중요하고 복잡한데 하나씩 보실까요?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첫 번째 개인의 경우에 다주택자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잖아요. 그럴 때는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가 9억을 초과.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얼마 9억을 공제하라.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데,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로 되어 있다.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얼마 9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9억을 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한 세대가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딱 몇 개 하나면 이건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뭘 얘기하느냐? 단독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한 가족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등기했다. 그럼 각각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단독 소유. 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단독 소유죠. 이런 경우에는 세 부담을 줄여줘. 왜? 투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주택 하나인데 왜 공시가격 합계라고 그래? 주택 하나인데 2개인데도 하나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12억을 공제하라.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요. 그래서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아요. 60%. 그래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9억하고 얼마 12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과세 표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구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한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누가? 법인. 여러분 법인은 납세 의무자에서 공부했잖아요. 얼마가 됐던 공시가격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 소유, 법인은 투기니까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투기야.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가 없어요. 영원. 그러니까 법률에 이렇게 돼서 법에 공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공시가격에서 영원을 공제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얼마가 됐던 다 과세한다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특징, 얼마가 됐던 종부세 부과한다. 과세 표준 얼마가 됐던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은 다주택자는 9억을 초과해야 되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12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요.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줍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 이건 지금 주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간단하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가 있는데 재산세가 아니라 앞에서 납세 의무자에서 언급했어요.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인데 나대지 같은 거 합쳐서 5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5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5억을 빼라. 그래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서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 별도 합산도 사업에 이용하는 영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을 공제하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자, 그래서 지금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부세 부과할 때 주택 핵심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많이 공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줄여줬죠. 요 1다주택자에 비해서. 여기는 9억인데 여기는 12억을 빼니까 과세표준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뒤에 가서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세금도 깎아줘. 왜? 투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중요하겠죠. 그럼 1세대 1주택자 판단.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5쪽에 보시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 특례 나왔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공동소유 주택이면 주택 하나를 가족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별로 소유자별로 나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 남편하고 부인이 주택 하나를 공동등기했다면 지분대로 나누니까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 그럼 한 세대에 주택이 2개야. 다주택자가 아니, 1세대 1주택자가 아니, 혜택을 안 줘. 이해가세요? 원칙이. 그래서 여기 요건 공동소유 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별한 규정 특례가 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둘이 나눠요 각각. 그런데 동일한 세대원 중에 부부가 주택 공동 소유하고 있고 다른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주택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각각 주택으로 보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 소유 각각인데 우리는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공동소유주택인데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가 만약에 20억짜리야. 20억짜리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그래봐. 주택 하나인데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나눴어요. 지분이 똑같대. 그럼 여기 얼마? 10억. 여기 얼마? 10억. 다주택이죠. 한 세대 주택이 2개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부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니까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는 합산해.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빼? 남편 9억. 그럼 얼마? 1억. 여기 부인도 따로 계산하되 9억을 빼요. 다주택자니까 얼마? 1억.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면 60%를 곱해서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6천만 원, 여기가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하겠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하고 20억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1세대 1주택으로 가서 공제받는 게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럴 때는 둘이 신청하라 이거지. 우리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하나도 없어 주택이. 그래서 우리는 특례를 적용받겠다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남편의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 20억에서 1세대 1주택자니까 12억을 빼. 그럼 얼마예요? 8억. 그죠? 8억.
8억에서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6, 8이 48, 4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계산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여기서 세액공제가 있다.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금 내는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했더니 이리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선택하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자, 정리합니다. 원래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이야. 각각 주택에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주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세금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첫 번째 1주택의 특례, 요건, 과세 기준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소유, 즉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가족,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이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한 가족이 주택 딱 몇 개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1세대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신청하라 이거죠. 언제?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요 기간 안에 우리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라고 신청서 제출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특별한 규정은 뭐냐? 1세대 1주택으로 보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특례 얼마? 다주택자는 9억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빼주잖아요. 12억. 그죠? 이런 특례를 주고 또 세액공제는 최고 세금이 나오면 80%까지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 하나는 다른 가족의 주택이 없으면 각각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자, 이번에는 주택 수의 계산. 이 얘기는 뭐예요? 주택을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 첫 번째, 다음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보겠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번,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 주택과 토지를 온전하게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 하나를. 그런데 다른 주택이 있어요.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다른 주택의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고 요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는 갑은 주택 하나에다가 다른 주택의 땅을 소유하고 있죠. 토지. 요 토지만 소유한 건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 다시 한번 이거 주택 하나와 다른 주택의 무엇을 토지만 같이 소유하고 있는 갑은 토지만 소유한 건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두 번째,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여러분, 주택이 한 가족이 주택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그럼 두 개네? 근데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럴 때 일시적이라고 그래.
이사 가려면 갈 때 먼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 가려고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이건 투기가 아니라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 너 이사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3년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지. 3년 동안만 1주택으로 봐주겠어. 그럼 3년이 넘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예. 다음 세 번째는 하나의 주택과 주택 하나와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요. 주택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상속. 이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1주택으로 봐주겠다. 첫 번째, 5년 안 지났어요. 주택 하나하고 요번에 상속받았는데 5년 안 지났어. 그럼 이 상속받은 주택은 빼, 주택수에서. 그럼 주택 하나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또는 지분율 몇 프로? 40% 이하고 아니면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밖에서는 3억이고 안에서는 6억 이하.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인정해 주겠다. 다음 네 번째, 주택 하나고요. 수도권 밖에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이라. 저가, 가격이 뭐한 거? 낮은 거. 가격이 낮은 거. 가격이 낮은 게 뭐냐? 여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 그랬죠. 3억 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에 있을 것, 주택이. 이해가세요? 이런 경우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인 그런 주택 하나하고 서울에 예를 들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라. 그럼 1주택자로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수 계산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세부담, 상한, 세율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세율은요.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세율은 다주택자냐 아니면 아니냐 1주택이냐 2주택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경우는 주택 2개까지냐 아니면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여기서 이 두 개의 주택 2주택 이하면 2개까지만 이런 경우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0.5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 2.7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할 거 아니고 근데 몇 주택? 3주택일 때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얼마? 5%까지 0.5부터 5%까지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법인이에요. 법인이 주택을 2개까지 가지고 있다. 2개. 그러면 2.7 비례세율이니까 1000분의 27 2.7 3주택이다 그러면 1000분의 50 5%. 그래서 법인은요. 법인은 비례세율이야.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회사가 그러면 2.7 그리고 3개에서부터 3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5%. 이렇게 다음 토지에 대한 세율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이거든. 이거 기억할 수는 없어요. 종합합산은 1에서 3% 누진세율 그리고 별도합산도 1000분의 얼마 0.5니까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 0.7까지 이런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율 부분에서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법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왔어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 산출세에서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1주택자는 세공제 혜택을 줍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왔죠. 여기서 공제를 해주는 게 보다 세액공제다. 세액공제. 이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게 세액공제인데 누구한테만 혜택 줘요?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자, 세액공제는 두 가지예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이렇게 20%, 30%, 40% 연령에 따라서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서. 그럼 이것만 공제해 주느냐? 아니에요. 이번에는 나이 따지지 않아. 보유기간만 가지고. 여기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나이만 해당되면 공제해 줘. 그런데 여기는 나이는 관계없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투기 안 했죠.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해 준다. 20%, 40%, 50%. 근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면 이거 중복해서 공제됩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중복 공제가 되는데 최고가 몇 프로까지? 80%까지. 원래는 요거 40%하고 요거 40%하고 50% 합치면 90%잖아요. 그럴 때는 몇 프로까지만 80%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 소유자한테는 이런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도 12억을 빼고 세금이 나오면 이렇게 공제를 해서 중복해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 이번에는요, 세부담 상한. 작년에 부과된 세금에 일정 금액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때 주택은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인은 제외야. 법인은 제외. 법인은 상한 규정이 없다. 이 얘기는 뭐야? 법인은 얼마가 됐든 다 징수한다 이거지. 근데 개인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작년에 낸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법인은 작년 세금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나 하냐 필요 없어. 이번에 세금 나온 거 그냥 다 걷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상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가 됐든 다 징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교재로 잠깐만 볼까요? 교재. 여러분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84페이지 방가로 1번 개인 다주택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공시가격에서 얼마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다. 그리고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얼마 12억을 공제를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방가로 3번 법인의 경우는 공제 금액이 없어요. 공시가격에서 0원을 공제한다는 건 공제하는 금액이 없이 그냥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서 과세표준.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토지는 종합합산은요. 종합합산은 첫 번째 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라. 밑에 방가로 2번 별도합산은 첫 번째 줄 공시가격 합계 80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라.
다음 85쪽에 보시면 배우자와 즉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주택 하나를 가족 중에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 적용받겠다고 특례 신청서 제출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이해가세요? 특례 적용 신청.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범위의 주택수 계산이라고 나왔죠. 그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장에 세율 86쪽의 세율에서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주택에 대해서 법인 소유 주택은 2주택일 때는 2.7 비례세율 그리고 3주택일 때는 3주택 이상부터는 5%로 되어 있다. 세율 요 정도 보시고 다음 8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연령에 관계없이 5년에서 10년 미만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20% 별도로 또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미만 가지고 있으면 40% 공제해 주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연령 관계없이 50% 공제해 주는데 이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합계가 최고 80% 범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구하고 다음 87쪽에 보시면 세부담 상한. 주택은 개인은 전년도 부과된 세액에 주택수 관계없이 100분의 150을 부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법인은 상한 규정 없이 전부 다 징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는 어때? 토지는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다 똑같아. 토지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만 법인 별도로. 그러니까 토지는 법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주택만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출지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다음 종합부동산세 설명한 거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을 부과하라.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게 과세 표준이다. 맞죠? 예. 2번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를 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예. 3번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수 과세 표준의 100분의 얼마? 5%. 그죠? 3주택 이상이면 5%고 2주택 이하는 2.7.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4번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라. 맞습니다.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과 그의 누가 배우자 즉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 가족이 주택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이때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이면, 연령 따지지 않고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죠?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 7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세공제와 보유기간에 대한 세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 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착각할 수 있죠. 60세 이상이라도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그죠? 토지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없어요. 아, 토지니까 뭐야? 토지는 1세대 1주택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없고 오로지 주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공제가 있다는 사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문 보셨고 이제 마지막 단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편의제도에 분할 납부와 납부유예 부가징수 절차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88쪽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할 때 언제 기준이죠? 매년 6월 며칠 1일 그날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재산세 종부세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과세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따라서 비과세, 재산세가 감면 대상이면 종부세도 감면. 그래서 결론은 종합부동산세법은 비과세나 감면 대상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따라서 준용 그대로 적용한다. 다음 납세지. 납세지는 자 취득세 공부할 때 납세지,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납세지, 재산세 공부할 때 납세지. 반복해서 자꾸 알고 있어도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뭐죠? 물세. 그래서 부동산, 소, 재, 지 이게 납세지야. 근데 종부세는 사람 중심이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는 인세니까 주소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납세지야. 그러면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의 뭐 소재지로 갈 수밖에 없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그런데 개인은 그래요. 그럼 누구는? 법인은,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런데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 등기부가 없잖아요. 역시 부동산에 있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징수 절차.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죠.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징수 절차 보면 원칙이 부가징수죠.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했어요. 결정. 그래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일이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의 날짜 기재해 놓고 요 날짜 시작되기 며칠 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럼 고지서 발부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보니까
납부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내라, 마지막 날, 납부 기한이 언제? 요게 기한이잖아, 마지막 날. 요 기한,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납부를 하라. 근데 요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죠. 이때 미납부세에게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몇 프로? 3%가 붙어요.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 몇 프로? 3%. 자, 그런데 여기서 고지서 나왔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내가 신고하고 낼래,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봐요. 부과주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는 고지서 발부한 건 없는 걸로 볼 테니까 그럼 네가 뭐하라? 신고하라. 언제? 12월, 이거 잘못됐네요. 12월 1일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겠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 신고하라.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부어 나갔는데, 고지서 발부했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안 낸 걸로 보고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 여러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할 납부는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돼. 나 분할 납부할래. 그죠?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죠. 첫 번째, 요건, 누구나 다 분할 납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건이 뭐냐? 요건,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나는 분납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할 납부하려면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서 제출해야 돼. 왜? 이미 고지서 나간 거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은 늦어도 납부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라.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어느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면 분납기간은 도대체 얼마만큼 나눠내는데, 재산세는요 250만 원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할 납부됐는데 종부세는 단위가 크네. 그래서 몇 개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6개월. 그럼 납부 방법은 재산세는 완전히 똑같아. 세금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 얼마? 250만 원 내고 초과 금액만 6개월 동안 내라 이거죠. 만약에 300만 원이면 어떻게 돼? 250만 원 납부기한 내에 내고 50만 원은 6개월 동안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 내고 6개월 동안에 150만 원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많이 했을 때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 재산세랑 똑같아. 차이점은 요거예요.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죠? 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신청을 하라고 그랬죠? 허가사항이 아닌데 고지서 발부했으면 세무서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납부기한 내 내야 될 고지서로 수정, 뜯어 고쳐주고 별도로 또 6개월 동안에 낼 수 있는 고지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하고 뜯어 고쳐주고 또 하나는 고지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하든 일시에 납부하든 납부할 때 따라가는 세금이 있죠.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도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건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따라가는 건 농어촌 특별세,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20%부터요. 20%.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납부되면 얘도 분할납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납부가 되면 무엇도 농어촌 특별세도 비율만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요거. 재산세가 분할납부되면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됩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34회 시험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겠지만 재산세 납부유예와 종부세 납부유예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어떤 사람이 납부유예할 수 있느냐? 기본이 1세대 1주택,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일 것.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주택 하나를 5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요렇게 충족되든가 요렇게 충족되면 돼요. 그리고 3번은 다음 하나 요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돼요. 전년도 총급여액이 얼마? 7천만 원 이하이든가 아니면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랑 똑같이 100만 원을 부하라. 초과. 신청은 언제까지냐? 납부기한 만료 끝나기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이때 납부유예 신청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해서 납부유예를 사망할 때까지 미뤄졌는데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취소하고 징수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해서 없어지면 뭐한다? 취소하고 바로 즉시 징수. 또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도 이제 납부유예는 끝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니까 혜택을 줬는데 주택이 2개다. 그럼 능력 되니까 내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납부유예된 것을 납부하겠다. 그러면 납부가 유예가 취소가 되겠죠. 자, 이런 요건 재산세, 종부세 똑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면서 종부세 마무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가징수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 6월 1일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가 원칙의 고지서 발부.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죠? 이때 신고를 하겠다 그래 놓고 신고 안 했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다음,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부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라 그러는데 틀렸어요. 이 지문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지문인데 뭐냐? 무신고 갈 수 있죠. 납부 고지서에는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주택분 종부세 얼마, 토지분 종부세 얼마 이렇게 해서 고지서 한 장에 같이 기재하는 거지. 여기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여기서 틀렸죠. 합산이 아니라 따로 구분하라 이거죠. 예.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신고를 했으니까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신고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했을 때만 무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적용 안 해. 근데 이미 뭐를 했어요?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했으면 가산세 적용한다.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당연히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하면 소득세법에는 개인은 거주자는 주소지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야. 맞고. 다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외국인이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주소도 없고 사업장도 없어요. 그러면 뭐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주택에 뭐 소재지 주택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외국인은. 예, 맞습니다. 다음 7번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무한한 경우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무신고 갈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왜?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할 납부는 종부세, 재산세 똑같이 가는데 기간만 틀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의문사항, 질문사항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